네, 구워야 한다고 했고 데쳐 먹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수산물 때문에 또 콜레라가 발생했습니다. 이번에 세 번째인데요. 지난주에 모셨던 서울대우 교수님 다시 한번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저희가 영상 하나 준비했습니다. 부산과 거제도 지금 난리가 났는데요. 자, 최지영 기자. 이번에 세 번째 콜레라 확진 환자 나왔는데 이번에도 거제라면서요. 네, 이번 경남 거제에서 세 번째 콜레라 확진 환자가 나왔는데요. 이 확진자는 64세 김모 씨로 19일에 네. 시장에서 오징어와 정어리를 구입해 섭취를 했고 네. 그 이후 설사 증세가 나타나서 이제 콜레라균 검사를 했더니 콜레라로 확정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보겠습니다. 오징어랑 정어리 구입했는데 굽고 데치고 했다고 뭐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나 지금 이렇게 날짜별로 나오는 걸 보시면 설 교수님 네. 딱 정상적으로 콜레라 걸릴 때 나오는 그런 순서 정도로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19일, 20일 날 드셨으면 네. 21일 정도에 발병하는 것은 매우 정상적이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여기서 네. 정어리는 분명히 아마 네. 구워서 드셨을 것 같은데 네. 오징어는 데치셨다 그러는데 네. 여기서 주의해야 되실 네. 대목은 데쳤을 때 온도가 얼마나 되는가 하는 거하고 물을 끓였을 때 그 온도요. 그러니까 물을 끓였는지 아니면은 그러니까 이 콜레라균이 완전히 죽었나 안 죽었나 하는 네. 게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저런 그다음에 정도 끓는 물에 데친다면 저거는 상관없는 거죠. 저런 정도면 충분히 됩니다. 끓는 물에 하면 되는데 네. 끓는 물이 아닐 경우에는 만일에 세균이 살아있을 경우에는 이제 확실히 문제가 되는데요. 우선은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네. 되냐면 네. 입으로 콜레라균이 들어가게 되면 네. 위를 거치게 되는데요. 네. 위산에 의해서 상당히 많이 죽게 됩니다. 콜레라균이 상당히 그렇죠. 죽는다. 그렇기 때문에 1억 마리 이상이 들어가야 네. 그 위산을 견디고 좀 살아남는 녀석들이 소장으로 가게 되거든요. 네. 소장으로 가게 되면 약간의 살아남았던 그 콜레라균이 소장에서 정식하면서 그때부터 독소를 배출하게 돼요. 아하. 그러니까 네. 어떤 형태로든지 살아있는 콜레라균이 들어가지 않으면 네. 우리가 말하는 콜레라균에 의해서 생기는 증상이 네. 생기기가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네. 그러니까 이분이 데쳐서 드셨든 어떻게 하셨든 네. 살아있는 콜레라가 섭취가 되었고 데칠 때는 저렇게 혹시 콜레라가 죽었는지 모르지만 네. 같은 도마를 썼다든지 칼을 썼다든지 아. 그런데 거기에서 살아남았던 것을 다시 칼을 쓰는 동안에 데치기 전에 칼로 잘라냈을 테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칼에 있던 콜레라가 네. 데치고 나서 다시 쓰는 과정 중에 재오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이분은 살아있는 콜레라가 몸속으로 들어가서 생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콜레라에 감염된 오징어가 있다고 치면 이제 네. 조리를 좀 잘라낸 다음에 이걸 데치는데 이 칼은 그럼 그것도 끓여야 됩니까? 아니면 물로 잘 씻으면 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물이나 세제로 깨끗이 씻으면 네. 특히 세제로 씻으면 전혀 상관이 없는데 네. 이렇게 완전히 씻지 않고 네. 콜레라균이 어느 정도 살아있을 경우에는 그것이 이제 몸속으로 들어가서 네. 사람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같은 음식을 먹었던 부위는 괜찮은 걸로 봐서 네. 이 남성은 특히 좀 민감한 그런 분이 아니었던가 생각이 됩니다. 이제 100도 이상을 해야 아주 확실하게 이제 그렇죠. 보장을 할 수 있고 예, 예. 어설프게 데치면 안 데친 것만큼이나 위험한 거군요. 어설프게 데치게 되면 콜레라균이 다 안 죽기 때문에 네. 그 살아남았던 균이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는 것이죠. 부인은 괜찮으셨단 말이죠. 예, 부인도 설사는 하셨어요, 우선은. 그러는데 검사는 해보니까 네. 음성인 것으로 봐서 다른 이유 때문에 설사를 한 것으로 보이고 네. 콜레라균은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역시 이제 위산의 차이, 뭐 사람마다 체질이 다 다르니까 예, 그런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결국 단단하게 데치고 끓이고 삶고 소독하고 세균하고 뭐 그거군요. 분명한 것은 확실히 끓여서 완전히 콜레라균이 사멸이 된 음식을 드시면 네.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네. 이분은 끓이는 과정이나 여러 가지 조리 과정 중에서 여전히 네. 오염이 완전히 해결 안 됐던 그런 살아있는 콜레라가 아마 몸 안으로 들어가서 생긴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최지영 기자, 그럼 여기 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이제 광주에서 있었고 이번엔 거제도고 또 거제도잖아요. 거제도 지역에 뭔가 좀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이 콜레라 관련해서? 뭐 문제가 있다기보다 네.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데치지 네. 않거나 이게 날거를 먹어서 이제 걸린 걸로 추정이 되는데요. 네. 먼저 첫 번째 환자도 역시 거제에서 간장게장과 양념게장 그리고 뭐 저녁으로 전복회 네. 그리고 다음 날에도 통영에서 농어회를 먹은 것으로 나타났고 네. 두 번째 환자도 거제에서 이제 참치를 구매한 걸 이제 다음 날 날것으로 섭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쳐서 콜레라 감염이 된 것으로 이제 밝혀집니다.
자, 그러면요, 서대 교수님. 예. 거제도 지역에서 계속 발견됐거든요. 이게 네. 거제도 지역의 해수면 온도랑 상관이 있는 겁니까?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네. 비브리오 콜레라라고 하는 비브리오 속에 속하는 네. 녀석인데 네. 이놈은 염도가 좀 있는 바다에서 잘 증식을 합니다. 염도가 있는 곳. 예, 네. 그리고 온도가 20도 이상이 되면서 특히 한 30도 부근이 되면 네. 이놈이 잘 증식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최근에 온도가 높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제 그 바다에 네. 어떤 형태로든지 콜레라균이 유입이 되고 그 환경적 조건에서 어떤 특정 스팟에서 네. 증식을 했던 콜레라가 네. 해산물에 유입이 된 다음에 그것을 섭취하신 분들이 아마 걸린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요, 궁금한 게요. 이 바닷물이라는 게 계속 흐르기도 하고 예. 콜레라균도 이제 퍼져나갈 것 같은데 예. 왜 다 거제도에서만 이런 일이 생기죠? 주변에선 부산에서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이유는 이제 정확히 알기는 어려운데 네. 어떤 경로가 되었든지 간에 네. 지금 이것이 외래에서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큰 그런 유전적 특질을 보이고 있는데 네. 이런 것이 원래 감염되었는데 무증상으로 들어온 분들의 네. 분변을 통해서 분출이 되었다가 네. 거제도 해상 지역에 있으면서 이런 환경적 요인을 만나서 네. 증식을 했을 수도 있고요. 네. 그런 이제 우리가 아직까지 알지 못하는 그런 어떤 요인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저희 해수면 온도를 보면요. 그런데요. 7월달 이후에 20도, 26도까지 올랐으니까 예. 콜레라한테 아주 딱 좋은 환경이 그렇습니다. 만들어진 건데 예. 이제 좀 9월 들어서 해수 온도가 떨어지면 자연적으로 소멸될 수 있겠군요. 중요한 것은 이제 이렇게 온도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더 강수가 중요합니다. 비가 얼마나 오느냐. 비가 오게 되면은 온도도 급격히 떨어지게 되고요. 또 네. 하나가 매우 희석되면서 네. 문제가 안 되는 정도의 마리수로 순식간에 이제 흩어지기 때문에 크게 네. 문제가 안 되는데 예를 들면은 네. 우리가 콜레라가 몸에 들어가더라도 네. 정상인인 경우에 1억 마리 이하가 들어갈 경우에 한 1000마리 들어가고 이러면은 전혀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사실은. 다 위산에 다 없어진다. 예, 위산에 의해서도 없어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면역 기능에 의해서도 뭐 네. 없어지고 이렇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네. 이제 제산제를 쓰고 있다거나 네. 또는 이제 면역 기능이 떨어져 있다거나 네. 또는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은 좀 민감한 체질을 갖고 네. 있다거나 이런 분들은 좀 적은 수의 적은 수의 세균에 의해서도 이제 발병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온도가 떨어지고 최근에 좀 비가 왔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되면은 이제 네. 콜레라가 아마 조만간은 지금 이 환자 같은 게 세 번째 환자 같은 경우에는 네. 10일 전에 발병한 거거든요. 네. 확진은 이제 오늘 된 것이지만 네, 네. 그러니까 오늘 뭐 어제 비가 좀 오고 온도가 떨어지고 이랬으니까 네. 아마 이후에는 콜레라 환자가 안 생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생긴다고 네. 하더라도 아주 뭐 드물게 산발적으로 생기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거제도에서 잡은 물고기가 전국으로 움직일 수도 있는데 저도 사실은 지난주에 설 교수님하고 이제 방송한 다음에 회덮밥 한번 먹었거든요. 예. 그 먹고 나서 내가 이거 잘못 먹은 거 아닌가? 먹지 말걸? 뭐 그런 생각도 했는데 뭐 거제와 멀리 떨어지는 뭐 서울이나 인천, 뭐 대구, 대전 사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걱정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일단은 거제도 해안에서 잡힌 고기는 뭐 생선은 당분간 끓여 네. 드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다른 지역에 계신 분들은 뭐 우리가 어민을 생각한다는 마음에서 네. 뭐 특별히 뭐 문제될 게 없으니까 네, 네. 그쪽에는 드셔도 될 것 같은데 네. 요즘에 또 전어철이라고 해서 그렇죠. 막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가능하시면 조금 더 찬바람 날 때까지 네. 그때는 조금 네. 익혀서 드시는 거, 끓이거나 네. 아니면 직접 불로 이렇게 구워서 드시거나 네. 이런 걸 좀 권해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남해안가에서는 전어철 돼서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전국에서 손님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기대를 하실 텐데 저렇게 구워 먹으면 괜찮은 거죠? 저는 그런 뭐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회 대신엔 구워 먹는 것으로, 그렇습니다. 데쳐 먹는 것으로 예. 알겠습니다. 데치기보다는 끓여서 드시는 끓여서 먹는 예, 거예요. 예. 예. 저도 바로 잡겠습니다. 끓여 먹는 것으로요. 네, 서울대우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